오늘의 플러스,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여행산업의 미래를 가름해 봅니다. 야놀자 크라우드 김종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여행 그러면요. 사실 요즘 AI 얘기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아니, 여행은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활동이고 비즈니스인데, 여기에서도 인공지능의 영향이 꽤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은 아직 오프라인입니다. 실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할 때도 50%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하더라고요. 예.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기회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각자 여행 기업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AI를 쓰려면 데이터가 어딘가 같이 존재를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각자 자기의 공간에서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버를 두고 있다면 예. 그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노후화된 시스템이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데이터가 소위 흐르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호텔을 예약했고 그다음에 호텔 가서 체크인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예약했으니까 내 예약한 플랫폼은 내가 체크인하는 걸 알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네. 모릅니다. 아.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여행사에서 어떤 여행 상품을 구매해서 그걸 통해서 현장에 가서 해외에서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여행사가 소속된 모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무슨 투어 이런 데도 다 알고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데이터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 나중에 호텔과 여행사가 결제할 때, 예. 정산할 때 이 고객은 왔었구나라는 거를 알 만큼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데이터가 분절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게 AI를 통해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AI를 통한 기회가 많은 거고요. 예.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 그때 굉장히 기쁘게 준비를 그렇죠. 하죠. 그래서 막 예약을 하고 이 호텔 좋겠지, 뭐 하고 놀지라는 고민을 하고 이제 예. 예약을 마치고 나서 실제 여행을 할 때는 예. 안 씁니다, 플랫폼을. 그렇죠. 쓸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요? 저도 플랫폼으로 예약을 하지만 네. 그냥 프린트해서 종이를 들고 가서 맞아요. 호텔한테 보여주거나 항공사에 보여주면서 서비스를 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음식을 배달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커머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셨을 때 배송이 되고 있는지 도착할 때까지 온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행하는 동안은 플랫폼을 안 쓴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예. 오히려 오프라인에 기반되어 있는 여행 산업의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행 산업에 특화된 AI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건 어떤 모습으로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뭐 챗봇, 뭐 챗 GPT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챗봇, 챗 GPT는 그러니까 소위 인터페이스. 예. 내가 이 서비스를 쓸 때 딱 마주하는 상대방의 얼굴 같은 거고요. 예. 그 서비스의 얼굴 뒤에 있는 이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의 그 구조와 방식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여행을 가면 호텔에서 이렇게 방에 이제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있으면 예. 누군가 이제 하우스키퍼라고 하시거든요. 청소하시는 분이 문을 두들깁니다. 안에 계시나요? 맞아요. 안에 없다라고 하면 청소하시려고. 네. 참 신기한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프로세스를 잘 갖춰놓으면 딱 방이 비었을 때 고객이 원한 서비스를 주는 게 맞는데 그 층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이 비었나 안 비었나를 분위기 파악하죠. 네네네. 그 두 번째는 룸 서비스도 비슷합니다. 예. 저희가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하면은 누군가 받으세요. 예. 근데 그분이 제가 요청한 룸 서비스를 갖다 주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분은 또 다른 분한테 연락을 하고요. 예. 다른 분은 예를 들어 음식이다. 또 음식을 하시는 분한테 연락하고 음식을 하시면 또 그분이 배달하는 분한테 연락하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가 제가 요청한 게 바로 음식하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전화로 다 혹은 무전기로 통화를 한다는 거죠. 네. 또 세 번째는 객실에 들어가면은 예.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TV를 켜고 책자를 봅니다. 예. 무슨 서비스가 있지? 예.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가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한테 맞춤형으로 다가올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청소를 받을 필요 없고요. 예.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호텔 혹은 주변에 있는 서비스도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체크인을 하고 그 룸 서비스를 쓸 때 나한테 가장 맞는 룸 서비스도 알려주고 예. 내가 요청하는 것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데이터가 전달된다는 거죠. 네.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호텔을 이용했을 때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좀 구태의연해 보이는 면들이 많았었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AI가 접목되면서 자동화되고 나에게 완벽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화될 수 있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업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티컬 AI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 챗 GPT 또는 뭐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와 뭐 서로 상호작용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어. 저는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부분은 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뇌만큼 똑똑한 AI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똑똑한 뇌가 있어도 손발로 연결해야지, 혹은 입, 눈, 코로 연결돼야지 우리는 숨도 쉬고 뭔가 물건도 짚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겁니다. 그러면은 손, 발, 눈, 코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되죠? 저는 그게 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뉴런. 예. 이 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에이전틱 AI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뇌와 에이전틱 AI 연결되어 있는 이 끝단, 예. 손가락, 네. 이게 나중에 물리적 AI, 로봇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뇌도 사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지고 예. 뉴런을 통해서 각 영역에 맞게 데이터가 잘 전달되고 예. 마지막 끝단에 있는 이 로봇으로 역할되는 피지컬 AI도 잘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서비스가 될까? 이걸 상상하시면서 그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생성형 AI 회사들하고 저희가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요. 예, 여쭤봅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행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고객들이 막 요청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너무 좋은 고객들의 여행 계획을 짜주는 겁니다. 그 이분들이 그 짜줬으니까 거기서 바로 예약하면 좋잖아요. 네. 거기서 예약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가격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나는 여행 계획만 열심히 짜줬는데 네.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아.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는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네. 여행을 하는 동안 고객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여행을 하는 동안 연결되려면 나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끊기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왜 고객이 예약을 안 할까요?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가격 비교는 내가 제일 싼 걸까? 네. 두 번째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격이 싼 걸까? 이거는 최저 가격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고 예. 가격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 이건 저희 리부킹이라고 하거든요. 예.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가격으로 다시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면 고객이 굳이 찾아볼 필요가 A를 없죠. 나가서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불편하게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쓰고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행한 동안에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한 거죠. 아. 근데 그거는 생성 AI 못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거든요. 예. 저희는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전 세계로 뿌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예. 생성 AI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해줄 테니 우리랑 함께하자. 그래서 생성형 AI가 있고 뉴런은 저희는 예를 들어서 팔에 대한 뉴런을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저희는 팔만 합니다. 예. 생성형 AI는 다리도 있어야 되고 입도 코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벌티컬 AI랑 연결돼서 더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의 생성형 AI 기업들하고 협력도 하고 논의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대부분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회사들이 AI의 전 분야를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야놀자 같은 회사들 이런 손과 발 또는 신경 역할을 해줄 회사들과 또 콜라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수밖에 없군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지금의 검색을 대체하는 수준의 서비스에서 에이전틱 AI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인 설명을 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요.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적으로 여행업에 도입되면 일반 저 같은 여행객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다른 어떤 체험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사례 형태 상상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우선은 시작은
운영 부분, 즉 예. 저희가 실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도착해서 예. 사용하는 그 공간에 대한 자동화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유는 제가 결국에는 맞춤형으로 정말 이거는 AI 아니면 못 주겠다라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네. 존재하는 것 중에서 찾는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예. 검색 대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자동화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운영을 자동화하려면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하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고 본다면 예. 호텔은 객실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객실을 팔려면 플랫폼 하나에다가 제가 뭐 스탠다드 룸, 뭐 120불 그리고 어떤 조건 이렇게 내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한 군데 내놓을 수 없으니까 한 두세 군데 내놓습니다. 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예. 어디에서 한국에 올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도 K-팝 서비스를 주면은 깜짝 놀라게도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데 예. 남미에 있는 플랫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하나씩 올리다 보면은 전 세계에 예. 몇만 개의 플랫폼을 올려야 되는 거죠. 아, 엄청난 일이네요. 못합니다. 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내 객실을 어떤 가격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플랫폼들 혹은 어떤 여행사들한테 내놓을지 이 부분이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객실 자동으로 전 세계 몇만 개의 채널로 다 데이터가 가고 거기서 잘 팔리면 자동으로 데이터 다시 돌아오면 예. 나는 객실을 판매하기 위한 고민은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가 고객이 오십니다. 예. 그러면 체크인이라고 불리는 고객이 도착하는 것부터 룸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서 가끔 가다 보면 호텔 1층에 데스크가 있거든요. 거기 예. 컨시어지 이렇게 써 있는데 고객 응대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네. 뭐 레스토랑 예약해줘, 혹은 뭐 택시를 불러줘, 다 해주거든요. 예. 그런 서비스까지 모든 가능한 고객 응대 서비스들을 자동화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아. 근데 체크인부터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체크인 하면은 제가 보통 이 여권이랑 그다음에 제 크레딧 카드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내고 또 예약 번호 달라고 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권과 크레딧 카드를 같이 나 모르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 예. 찝찝하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중소형 호텔들은 외국인 잘 안 갑니다. 아. 왜냐면 거기다 뭐 단말기 같은 이렇게 집어넣고 막 맞아요. 복사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다 디지털하고 어려웠는데 예. 그런 것들을 디지털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 응대도 다 자동화가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뭔가요?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비품도 갖다 놔야 되고 그다음에 빨래에서 그 침구도 갖다 놔야 되고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전기료도 내야 되고 물값도 내야 되고 많은 오퍼레이션들이 있거든요. 그 운영도 다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버 그 기사분들이 예.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부르면 와서 일하죠. 시키는 일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동화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AI를 그 중간에 넣는 거죠. 저희가 이걸 AI 워크플로우라고 하고 예. 이 AI가 다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세팅을 딱 끝내주는 겁니다. 예. 이러면 자동화가 되거든요. 네. 그게 쉽게 말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호텔이 마치 무인텔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사람도 없는 그런데 지금은 투박하지만 그런 정도로 전자동화되고 그리고 호텔을 관리해 주는 분들도 호텔에서 상시 고용하는 인력이 아니라 마치 그때그때 일용직처럼 필요할 때마다 더 수급받아 쓸 수 있는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더 좋은 예시가 사실은 테슬라 자동차를 보시면 됩니다. 아. 이 통합되어 있는 AI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존재하고 예.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고 네. 그 차량은 자동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테슬라도 로보택시가 나온 것처럼 그렇죠. 고객들이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게
그 다음 단계고 저는 이거를 초개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호텔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적지 않은 비용 절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으니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객에게 더 값싸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조식을 굉장히 일찍 먹고요. 네. 그리고 보통 환경을 생각해서 예. 웬만한 어메니티, 비품은 다 일회용품 안 갖고 갑니다. 쓰시는구나. 예. 그리고 제가 3박 4일 있으면 전 중간에 청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도 청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네. 굳이 매일매일 침구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근데 바꿔주면 너무 깔끔하고 좋던데. 근데 저는 안 그럽니다. 근데 예. 이런 거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예. 이 서비스 다 받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갔는데 아침 일찍 가면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사실 훨씬 더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가는 겁니다. 아. 저는 어메니티 안 가져갔기 때문에 예. 어메니티 비용 안 내도 되고요. 아, 그렇네요. 그다음에 저는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세탁 비용부터 해서 청소 그렇네. 비용도 3박 4일 중에서 3번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 아, 저한테 개인화가 안 됐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린 운영 자동화가 되면 저는 그거죠. 원래 하던 대로 썼는데 저한테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운영이 적용되는 거고 예. 저는 그래서 더 싼 가격에 서비스를 씁니다. 음. 여행 가시면 항상 가격 비교하시잖아요. 그럼요, 하죠. 이렇게 되면 가격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 왜냐면 저한테만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렇네요. 야,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여행 갈 때 베개 커버 누래질 때까지 계속 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숙박업계뿐만 아니라 여행사 전반에 뭐라 그럴까 이게 업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격을 책정하고 그리고 그 판매하는 채널들 혹은 그 서비스를 쓰는 고객마다 개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제일 큰 차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호텔은 그만큼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익입니다. 예. 근데 고객은 나는 하던 대로 했는데 더 저렴한 가격을 받는 거죠. 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가격 자동화, 저희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형성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는 가격 비교하는 여행이 아니라 나한테 맞춤형 돼서 최적화되어 있는 여행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 응대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여행업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거든요. 예. 그래서 야간이나 좀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서비스가 확 안 좋아지는 게 특징이고요. 맞아요. 반대로 사람이 몰릴 때는 엄청 몰립니다. 아. 그래서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것마다 줄이 엄청나게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격차가 없어질 겁니다. 음. 아무리 고객이 많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가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예. 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똑같은 서비스 퀄리티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AI를 통해서 운영을 얼마만큼 고객들한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냐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버 드라이버, 그러니까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체계로 이 하우스키핑, 그러니까 청소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호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개별로 계약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대로 서비스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2명인데 어리다. 그럼 아기 의자를 따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기념일이면 뭐 케이크나 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청소가 끝날 때 15군데를 무조건 사진을 찍게 돼 있어요. 네. 원래 호텔은 청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청소가 잘 됐나라고 또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검증을 합니다. 근데 사진을 15군데 찍고 그걸로 이미지 스캐닝을 해버리면 예. 청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AI가 자동으로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곳곳에 AI가 적용되면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이 다 원활히 구현되고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다 고립되어 있고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걸 한 곳에 다 모으는 게 그것도 분야별로 다 다른 데이터일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 예.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승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은 양질의 데이터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내 개별 서버가 아니라 예.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클라우드 위에서 빅데이터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엑셀을 쓰면 예. 엑셀 숫자에 뭔가 기호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더하기나 곱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백만 있어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주는 것들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계산되게. 그것처럼 데이터가 똑같아 보여도 조금만 달라도 이 데이터를 연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안 좋은 형태로 혹은 다른 포맷으로 형태로 데이터가 와도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예. 클라우드 위에 빅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쌓아야 쓸만한 높은 품질의 데이터라는 거죠. 두 번째가 형태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아마 교수님도 신용카드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쓰실 거예요. 그렇죠. 평균 3개 이상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카드 하나는 보통 밥 먹을 때, 예. 하나는 쇼핑할 때, 하나는 애들 학원비 낼 때. 예. 그러면은 이 카드 회사가 보면은 학원비 내는 카드 회사는 이분은 학원을 되게 많이 보내나 보다라고 고객을 이해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지지 않고 한 명의 공급자 혹은 한 명의 고객에 대해서 데이터를 완결성 있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제가 이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호텔을 가지 어떤 항공사를 쓰지 이렇게 쭉 보고 결제를 하면 예. 그 데이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까지 자동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용자부터 공급자까지 쭉 연결돼서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나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예. 중간에 있는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은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위에 있고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완결성 있게 하나의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고 네. 그게 공급자부터 사용자까지 잘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미래의 예. 위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들이 구현되려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전부 한 곳에 모아서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로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을 서비스화로 구현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예를 들어 조그만 동네 조그만 관광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숙박 관련한 데이터를 막 달라 아니면 고객 그 뭐 관련한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데 안 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분절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죠?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아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클라우드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그걸 SaaS, 그러니까 SaaS라고 하는데요. Software as a Service. 네.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그 PC로 예. 이제 뭔가 소프트웨어 쓰실 때 예. 옛날에는 이렇게 디스크를 넣었거나 아니면은 USB를 꽂아가지고 설치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 그냥 외부로 다운로드 접속해서 받죠. 그 서비스 쓰시거든요. 아. 그리고 매월 구독료를 내십니다. 예. 뭐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제 구독 방식의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넷플릭스를 봅니다. 예. 그러면은 넷플릭스는 제가 뭘 받는지 알죠. 네. 그 저한테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는 저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줍니다. 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뭐 호텔 같은 공급자들 그리고 온라인 여행 부킹 플랫폼 같은 플랫폼들 예. 그리고 마지막 최종 사용자분들까지 각각에 맞게 제공을 해드리고 예. 그분들은 그걸 쓰시면서 점점점 더 좋은 서비스를 쓰시기 때문에 구독료 이상을 더 내고 싶어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200개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 저희가 모은 데이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공급을 예측하거나 소비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이 100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객실이 한 50개는 팔렸어야 했는데 30개밖에 안 팔렸습니다. 예. 그럼 이 호텔은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더 많은 객실을 팔아서 예. 50개를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예. 끝까지 갔는데 계속 50개밖에 안 되면 반이 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최근이죠. 그 파리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보통 올림픽 하면은 전 세계에서 오니까 네. 호텔들이 엄청나게 가격을 높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수요, 즉 소비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던 거죠. 사실 그만큼 안 올 건데 예. 가격만 엄청나게 높이니까 파리에서 숙박을 안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숙박을 하고 경기만 보러 가는. 예. 그래서 실제 그 검색해 보시면 파리 올림픽에서 여행 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예측하는 게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고객들도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 소비와 공급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각 국가별로 혹은 각 도시별로 이루어질지 혹은 가격이 높은 호텔과 저렴한 호텔들은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바뀔지를 예. 예측하는 것에 데이터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개인정보를 하나도 모으지 않습니다. 예. 이유는 개인정보를 모으는 순간 저희가 시스템에 투자해야 될 영역이 완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플랫폼과 협력을 합니다. 예. 플랫폼이 고객을 아시는 거고요. 예. 플랫폼 내에서 결제도 하시는 거고 예. 저희는 그 플랫폼에서 요청하는 가장 최적의 데이터를 전달드리거나 서비스를 만들어드리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 18,000개의 한 200개국에 있는 18,000개의 여행 플랫폼이 저희 고객으로 저희 데이터 혹은 AI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기업들도 예. 저희랑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픈 AI가 그 오퍼레이터라고 최초의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런칭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저희랑 카카오만 그 이제 파트너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독특한 거죠. 예. 그 데이터가 탐이 나니까 같이 협력을 하고 저희에 있는 데이터와 AI 서비스 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으기 어려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행업은 분명 오프라인 기반이니까요. 뭐를 대표적으로 꼽으세요? 사실 저희는 고객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싶긴 합니다. 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그건 알 수가 데이터를 없어요. 모으기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찾아주는 것. 예. 그러려면 제가 고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딱 보니까 좀 럭셔리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한테 제가 럭셔리 여행 새로 나온 것들을 막 제안드리면 사실 거잖아요. 예, 그렇겠죠. 근데 저희는 접근을 바꿨습니다. 예. 교수님이 예. 럭셔리 여행 찾아보셨을 때 예. 내가 원하는 만큼의 럭셔리 여행 좀 없는 것 같아. 예. 나는 사실 이런 걸 원하는데 이런 거 없어. 예.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예. 그걸 요청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러한 럭셔리 여행을 원해. 아. 그걸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그래서 저희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는 고도화된 검색이 아니라 예. 창조, 새로운 생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시겠다. 그거군요.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여행업도 야, 이 AI가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직전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텀에는 후발주자가 치고 나가겠다 벼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선도주자들은 절대 우리가 이 선도주자의 이 뭐랄까요 기득권 점유율을 뺏기지 말아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들이 다시 한번 전개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경쟁자 어디를 주로 꼽으세요? 그 저는 이 AI 시대에 과거가 막 떠오릅니다. 네, 사실 AI 시대랑 비슷한 이런 혁신이 모바일 시대 때도 있었고요. 있었죠. 인터넷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 때 예전 강자가 1등을 하고 혁신을 주도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특이해요. 왜냐하면 분명 웹에서 엄청난 승자가 된 사람들은 그 자본력과 인력 다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판에 가장 빨리 투자하고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라이징 스타가 다 그 세상을 먹죠? 맞습니다. 이 틈 특이해요. 그게 왜 그럴까를 저는 많이 고민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예. 기존의 1등도 시장을 100%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예. 2등, 3등, 4등, 5등이 존재하고요. 2등, 3등, 4등, 5등은
1등을 엄청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1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2, 3, 4, 5등한테 쓰게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즉 1등도 아니고 5등도 아니었던 중간 역할을 하는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예.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아.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 기술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라고 제공을 해줘야 그분들은 서비스를 쓸 겁니다. 근데 실제 근데 AI 서비스를 보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거든요. 네. 1등 데이터도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 2등도 가져오고 3등도 가져오고 이걸 다 가져와야 되는데 1등한테 내 데이터 다 줘버리면은 얼마나 네. 불안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리고 AI 서비스 쓰는 겁니다. 실제 이 AI 서비스, 특히 vertical AI는 하나의 기업이 고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산업의 1등부터 꼴등까지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존재하는 고객 그 회사들은 이 업체는 내가 이거를 허용해 줄게.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없으면은 내가 더 생산성을 높여 돈을 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가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업체는 잘하면 예. 그 다음 시대 때는 예. 그 영역은 주도할 수 있는 거죠. 아, 어찌 보면 여행업에도 여행업만의 빅테크 기업 같은 위상을 갖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네요. 저희는 생길 거라고 믿고 있고 예. 저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기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길 희망하시겠지만 네네. 전통의 이제 전통적인 그 숙박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하던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뒤늦게나마 야 이거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우리 사장 되겠는데 그러면서 뛰어들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어떤 기업도 뛰어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 AI 기반의 새로운 여행 산업은 너무 먹을 파이가 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파괴적 혁신, 이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파괴적이라는 단어를 쓸까? 저는 내가 이 혁신을 가져가려면 나 스스로를 실제 파괴를 해야 됩니다. 아. 내 스스로를 파괴를 해야 예. 그 다음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건 다시 말하면 기존 매출을 내가 일부 포기해야 된다 그 얘기군요. 기존 매출도 포기하고 예. 그 다음에 기존 기술도 포기하고 아. 그러면은 1등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저는 최근에 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내연기관 차들이 내연기관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많이 해고하고 예. 이 전기차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가 다시 그분들을 고용한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저는 가장 망하기 좋은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등 기업들은 그걸 알죠. 내가 함부로 날 스스로 파괴하고 1등 지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혁신을 했다가 그 혁신이 안 일어나면 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새로운 기업과의 협력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오라클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존의 여행 산업에서의 소위 기술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네. 여행사도 존재하고요. 예. 그 기업들이 전 세계 200개국에서 왜 18,000개 이상이 저희랑 협력을 할까? 예. 왜 100만 개 이상의 호텔들이 저희랑 협력을 할까? 저는 혁신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안울자 같이 딱 봐도 나랑 협력할 것 같지만 나의 지위를 위협할 것 같지 않은 기업들과 협력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비즈니스를 다 접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는데 다 베팅하기엔 진짜 저래도 주저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요. 이 싸움에서 어떤 기업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 했을 때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가 그런 형태로 전개됐다 했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그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FII라는 행사를 갔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다보스 포럼 아시죠? 예. 그 사막 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우디에 있는 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예. 오랫동안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게 전 세계 GDP의 10%가 예. 여행에서 나온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행을 가서 그냥 호텔과
그리고 항공편 같은 교통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쇼핑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10%까지 계산이 나오는 거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 교통 같은 전통적인 영역만으로도 매년 3,000조씩 이야, 시장이 발생합니다. 시장 크네요. 그러면은 그 3,000조 중에서 10%만 먹어도 300조거든요. 그렇네요. 300조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보다 더 큽니다. 반도체랑 유사한 규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00조짜리 시장이 저는 존재하는데 전체 시장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의 10%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엄청나게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저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각국에 있는 외무부 장관들을 만났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카리비안 해라고 거기에 한 몇십 개 국가가 같이 연합으로 존재하거든요. 예. 그분들 만나니까 우리는 여행이 전체 GDP 50%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나라들 많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것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다면 전 세계 시장의 10%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00조를 가져가면은 한국에 반도체 산업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여행 기업은 거래 기준으로 많아봤자 몇 조였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27조 그리고 올해도 50%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몇십 조의 시장을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빨리 몇백 조의 시장을 열겠다. 그러면 여행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3,000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시장이 이제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이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 산업의 가치 사슬이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우리가 알아야 뭔가 거기서 더 기회를 찾을 텐데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여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검색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지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검색이라는 시작점이 존재를 하고 예. 그 검색 다음에 예. 친구들하고 같이 계획을 짜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가가지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계획을 짜시는 거지 않습니까? 요 앞쪽에서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때 존재하는 이 시작이 AI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다양한 생성형 AI로 나 여기 여행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취향이니까 한번 계획 짜줘봐 라고 하면은 정말 잘 짜주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자체적인 생성형 AI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LLM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생성형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예. 어떤 서비스를 가더라도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시작하던 요 시작점이 생성형 AI로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데이터가 유통되는 건데 네. 제가 AI 기업에 있는 컨퍼런스에 가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예. 구매만 온라인으로 하는 요 이제 행동 변화가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서점 가서 책을 막 본 다음에 주문을 온라인으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더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 이미 AI는 모든 웹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를 쫙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은 다음에 그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한테 그 물건을 오더하는 겁니다. 이야. 그럼 유통이 나는 서비스를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듯이 예. 다 보고 오더만 주문만 공급자한테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플랫폼들이 내가 가져가는 마진만큼을 그냥 이 양쪽에 있는 공급자와 최종 소비자가 연결해서 거기서 나눠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줘야 됩니다. 아.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도 여행 가려고 플랫폼을 열어보면은 저는 이제 보통 저희 회사 걸 많이 쓰지만 사실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비슷한 걸 판매하고 있고요. 예. 가격도 좀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상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이 온라인 넘어간 것처럼 온라인이 AI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플랫폼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AI 기반의 데이터 사업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공급자 부분인데요. 예. 저는 여기에 피지컬 AI가 붙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예. 제가 3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예.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까지 쭉 가면은 고속도로를 지날 때 옆에 빌보드가 막 있거든요. 예. 거기에 생성형 AI가 3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을 도배를 했었어요. 아. 2년 전쯤 갔더니 예. AI 에이전트 예. 혹은 에이젠틱 AI라는 제가 앞서서 뉴런 그 신경계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용어로 한 3분의 1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저는 확신하건대 예. 한 2년 후에 이제 똑같은 길을 가면 예. 거기에 로봇 혹은 피지컬 AI가 3분의 1 이상은 도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 5개 광고판 네. 그걸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데 그게 바뀌었군요, 벌써. 저는 그걸 제일 열심히 봅니다. 이야. 자, 그러면 지금 뭐 저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표님 말씀에 많은 흥분도 되고 좋은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겠다. 저렴하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들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하나 꼽는다 그러면 뭘 꼽으세요? 전 첫 번째는 여행의 특징이 글로컬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도 있지만 로컬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여행 산업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사실 여행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들도 다 가시죠. 예. 그래서 로컬에 이미 여행을 위한 생태계와 유통 라인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유통 라인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거냐가 너무 중요한 숙제거든요. 제가 앞서서 온라인의 비중이 아직도 절반 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오프라인으로 이미 각 도시별로 혹은 국가별로 예전부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디 도시 여행 가면 그 현지 도시에서 다시 여행 상품을 또 구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체험하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관리하는 로컬 기업 분들도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나가서 각 도시 혹은 국가별로 존재하는 예. 전통적인 여행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일을 지난 한 8, 9년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오피스를 처음에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혹은 뭐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 그리고 인도부터 냈지만 유럽 그리고 중동, 남미, 당연히 미국은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오피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만 내면 안 되고 네.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문제보다는 문화, 인종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온 기업을 바라보는 이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극복해내는 글로벌화. 근데 글로벌화가 실제로는 글로컬, 즉 로컬과 같이 연결되는 네. 이 경험을 서비스업으로 한국 회사가 했던 경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해보셨던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예. 채용된 분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나 예. 외국에서 경험하셨던 분들만 채용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글로컬이라는 이 개념을 네.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글로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저는 속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 한 18년, 19년 전에 구글이라는 회사 다닐 때 유튜브를 인수하고 안드로이드를 인수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안드로이드랑 유튜브가 그 당시에 서비스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안드로이드 폰 나왔을 때 예. 사실 버렸거든요. 그때 예. LG 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 엄청 욕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서비스가 왜 이렇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국내 서비스 판도라 TV나 예. 뭐 이런 이제 1등 업체가 있을 때요. 그게 더 잘 됐어요. 네, 훨씬 좋았어요. 네. 근데 왜 이런 서비스를 인수했을까? 음.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아. 유튜브나 안드로이드 인수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속도를 구글도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속도를 어떻게 더 빠르게 가져갈까 예.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뭐 오늘 여행업이 주제이긴 합니다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투자 관점에서 또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여행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버티컬 AI라고 부르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들을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또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유망한 버티컬 AI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버티컬 AI는 이 고객의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이전에 SaaS, 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불러던 기업들이 다 벌티컬 AI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SaaS라는 이 산업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열심히 봐왔거든요. 대표적인 기업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선은 국방 쪽 예. 팔란티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처음에는 SaaS 기업이었는데 벌티컬 AI로 전환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커머스의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헬스케어는 비바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F&B는 토스트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그 건설 쪽은 프로큐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이 기업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어널리틱스 서비스 혹은 데이터를 좀 더 가공해주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순간에 AI 기업으로 변모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 가치가 올랐거나 오를 거라고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워낙 이 영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름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AI 산업에 뭔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이제 AI 기업으로 거듭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한국이 AI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금 어떤 시급한 과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거 조언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행과 일반 이렇게 나눠서 빨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행은 굉장히 큰 수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국에 한 1,600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여행객으로 오셨더라고요. 예. 일본은 저희보다 2천만 명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2천만 명이 일본처럼 한국에 왔다면 예. 인당 한 200만 원 이상씩 쓰시거든요. 예. 40조입니다. 40조의 의미는 최근에 저도 이제 잘 썼는데 소비 쿠폰을 예. 나눠주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을 3번을 뿌린 효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게다가 현지에 가서 쓰기 때문에 그 이제 승수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는 여행객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출 효과인데 그거를 해외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천조가 우리 안에서 돈을 벌어다주는 엔진처럼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고 예. 그것은 AI 시대로 넘어갔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AI를 통해서 내수와 수출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수는 소버린 AI로 잡는 거죠. 소버린 AI는 저는 실패 가능성도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공하면 너무 대박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자는 게 입장입니다. 혹시라도 성공한다면 너무 큰 대박인 거죠. 예. 이유는 저희도 국내에서 놀이라는 B2C 서비스가 있고 네. 거기서 대부분의 AI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해외에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고 씁니다. 네.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 똑같이 한국에 성공한 서버린 AI가 존재하고 일부 중동 같은 국가에서 저희 걸 쓰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와 관련된 반도체부터 해서 서비스까지 한번 여기 테스트가 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실패 가능성은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지만 성공한다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벌티컬 AI는 수출입니다. 야놀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AI 데이터 사업 중에서 91%가 한국과 무관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예. 단일 국가로 미국이 제일 크고 지역으로 유럽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는 제일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한국이 잘하는 컨텐츠라든지 요즘에 막 뜨고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AI 데이터 사업으로 잘 확장시키면 우리가 왜 1등을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가 1등을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렇게 굵직굵직한 새로운 AI 데이터 사업들이 생기면 네. 그러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 두 개가 쌍끌이로 저희 경제를 이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이면에서 이렇게 많은 또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제대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윤 야놀자 크라우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